사실 뭐 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전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토론 진행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은 지금 사실 전체 일정을 좀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 했으면은 쉬었다가 다시 또 종합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플로어에서도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한두 분 말씀 좀 들어보고요. 또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있나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뭐 디도스 공격한 사람들은 공격을 해갖고 지금 뭐 범인으로 잡혀서 지금 재판 중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격자들은 뭐 이제 혐의 뭐 다 시인했고 그래서 공격했다. 뭐 새벽 그 한 6시경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날 한 11시 한 반까지 공격을 했다고 얘기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관계되자는 제3자들은 디도스 공격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없다고 아무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의혹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게 기술적인 사항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또 뭐 BGP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의문이 생긴 걸 인터넷에 올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외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의혹이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의문이 이제 대중한테 노출이 될 때는 그게 의혹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책임있는 자리에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떤 의문을 가졌을 때 그걸 좀 더 알아보고 좀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김기창 교수님 뭐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알아보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일반 국민들이 그 호도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근데 예, 잠깐만요. 근데 소속이나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과 담당에서 근무했었어요. 좀 뭐 맺히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글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토론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이제 자기 감정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일단 그냥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때 BGP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좀 계셔갖고 그래요. 뭐 그걸 여기서 뭐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좋습니다. 많이 갈 것 같아서. 예.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도록 하죠. 뭐 일단 좀 더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뭐 소속과 성함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익명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예, 저는 컴맹입니다. 본명은 김성주고요. 10월 26일 날 디도스 공격인지 뭔지 아침에 7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 제가 서대문구에 살고 있거든요. 저도 투표소가 바뀌었고요. 처음으로. 바뀐 투표소를 찾으려고 모바일로 접속을 해갖고 안 돼서 컴퓨터를 켜서 또 안 돼서 정확하게 증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제 눈으로 본 증상입니다. 홈페이지 잘 열렸어요. 스무스하게. 입력 화면까지 잘 갔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게 제가 겪은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디도스로 웹서비스 영향이 있었나요? 아침에 출근 시간대 6시부터 뭐 8시 32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9시 전까지. 계속 다른 질문 더 예, 하실 겁니까? 세 분께. 예, 질문 그럼 끝까지 다 드릴게요. 예. 근데 이게 그 연결되는 질문이라서 답을 좀 들어야지 그 다음 질문을 넘어갈 것 같은데요. 디도스 툴은 뭔지는 뭐 대략적으로 카스툴이라고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은 공식적으로 카스툴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선관위 측에서 뭘로 당하셨는지, 그러니까는 카스가 맞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총으로 당했는지 대포로 당했는지 칼로 당했는지 그거 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다른 툴을 혹시 사용해서 당했나? 피해자인 성관이 분들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UDP, ICMP 말고 공격 패턴이 다른 것이 있었나? 거기에 또 CC, 아까 CC 설명하셨는데요. 유은옥 사무관님께서 CC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아까 분명히 발언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꾸 성관이 디도스라고 여태까지 계속 디도스라고 돼 있는데 그 디도스가 제가 직접 경험한 DB 결과만 안 나오게 하는 화면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지 세 분은 디도스 갖고 네. 견해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세 분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디도스가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 카스가 맞냐, 그 다음에 뭐죠 UDP나 뭐 그런 다른 공격 패턴이 있냐 그 문제 좀 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다른 건 다 잘 돌아가는데 DB만 연동이 안 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아마 핵심적인 질문이실 것 같아요. 한번 사무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카스가 맞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네, 그냥 들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카스 툴인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UDP, ICMP 외에 별도의 패턴이 있었느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시간대를 달리해서 그 CC 공격이 들어왔던 거는 로그 분석 결과를 통하고 디도스 장비에서도 차단되었던 또는 그 로그로 남아있던 그런 자료들을 보고서 분석을 해서 다른 패턴이 있었던 것도 자원했습니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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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좋습니다. 저희 주로 들어왔던 공격은 UDP와 ICMP 플러딩이었습니다. 그때 CC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관이 디도스 결과에서 특정 DB만 끊게 한다라는 그 질문을 하신 거죠? 예. 예, 그런 거는 저희는 없다라고 봅니다. 디도스로는 DB가 안 끊어진다. 디도스로 DB를 끊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범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맹 맞으세요? 아니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짧게 다시 아이디가 한번 컴맹입니다. 아이디가. 예. 예. 그러면은 지금 10월 26일 당일 오후 1시경에 10월 26일 오후 1시경에 그 디도스 방지 장비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납품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LG 엔시스의 담당자 이구환 씨가 1시에 성관이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1시 반쯤에 보고서를 갖다 3페이지를 보냅니다. 성관이로. 그 3페이지 보고서에 모델명 SG2000TF 요게 성관이가 구매를 하셔갖고 사용하고 있는 디도스 방지 장비입니다. 그 2대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이 3페이지짜리는 이미 언론에도 공개가 돼가지고 인터넷 뒤져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종합 의견, 종합 발생 시 뭐 로고 분석 어쩌고저쩌고 하고 디도스 장비는 공격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서비스 장애와 무관함. 그럼 조금 전까지 6시부터 8시 32분까지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UDP와 ICMP만 공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서비스 장애가 있었다. 그러면 아니 디도스 방지 장비를 납품해서 망해야겠네요.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디도스 장비에 대한 리포트를 한 거는 LG CNS일 겁니다. 그 제조사가 LG CNS이기 때문에 그걸 메인터넌스하는 업체는 LG NCC라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업체에서 보는 시각은 내 장비만 바라본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KT 회선으로부터 들어왔던 공격은 1기가였습니다. 1기가 수용 범위 안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수 있는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0메가 범위 안에서 263메가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에버레이지 1시간대 6시에서 7시 사이에 들어온 패킷을 처리한 디도스 장비에 에버레이지를 보게 되면 약 220메가로 잡혀 있습니다. 자기한테 흘러온 패킷을 220메가 잘 방어했다라고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윗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LG CNS와 NCS에서는. 아까 구성도를 갖다가 펼치셨고 그거와 좀 더 복잡하지만 유사하다고 직접 발언하셨습니다. 예. 예, 맨 앞단에 디도스 방지 장비가 그 위에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 앞에 그러면 그 앞에 웹서버가 있습니까? 웹서버는 그 밑에 있죠? 밑에 있죠. 예. 그러면은 라우터 밑에 있는 디도스 방지 장비. 예. 제가 모델명까지 불러드린.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만 소화를 해내잖아요. 라우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거길 거쳐가지고 디도스 방지 장비인 SG2000DF에서 받은 데이터 자체가 그 밑에 단에 있는 그 어떠한 서버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건 허위 보고서냐고요. 허위 보고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가 받아서 처리한 용량에 대해서는 잘 처리했다라고 한 거죠. 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명시하지 않았던 거죠. 유현욱 사무관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디도스 방지 장비를 통과하지 않은 트래픽이 웹서버로 직접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디도스 장비를 거치지 않고 그 앞단에 있는 라우터 장비를 거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죄송한데요. 제가 사회자님의 허락을 받아서 대강 오가는 내용을 제가 이해하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라우터가 디도스 공격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뻗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웹사이트가 무슨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윤옥 사무관님은 라우터가 이거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업다운을 계속해서 라우터가 뻗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김기성 교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웹사이트에 영향을 줬다. 디도스로 뻗었다 이런 말은 오늘 처음 듣는 그런 말.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디도스 공격으로 웹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다. 웹 서비스가 영향을 받은 그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웹 서버, DB 서버 그 밑에 단에 있는 그 맨 앞단에 있는 얘네들 그래서 상위로 올라가면요. 디도스 방지 장비가 있는 그 위가 라우터가 있겠죠. 그죠? 디도스 방지 장비를 통과하지 않은 트래픽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사용자는 내가 클릭을 했는데 디도스 장비로 흘려내는 내려온 패킷은 정상적인 패킷도 있고 공격 패킷도 섞여 있겠죠. 그러면은 앞단에서 밀리는 거는 비정상적인 패킷도 있고 정상적인 패킷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 사용자가 겪는 현상은 장애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접속 불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웹 주소를 쳤을 때 nec.co.kr을 쳤을 때 화면에 안 나오는 경우죠.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분석 보고에서도 보면은 그 시간대별로 로그량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윤호 사무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디도스 있었어요. 두 번에 걸쳐갖고 나온 보고서에 의해 갖고 이것도 굉장히 늦게 발표해 주셨는데 탐욕연대 쪽에서 공개 정보 이걸 진짜 발표해 주셨으면 아마 이런 논란도 진작 있었을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웹 서비스의 영향 그 밑에 단에 있는 디도스 방지 장비 밑에 단에 있는 아무런 어떤 장비에도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얘네들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요. 이게 허위 보고서냐는 질문과 저는 아주 편안하게 웹 서비스를 봤어요. 입력까지 했어요. 그리고 답이 안 나와요. 당사자가 저예요. 왜 DB가 왜 결과치가 안 나오냐고요. 이게 디도스냐고요.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디도스로 지금 페이지 디도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전 세계 그 어떤 해킹 역사에도 없는 페이지 디도스라는 얘기인데 페이지 디도스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페이지 디도스라는 용어를 이번 사건을 듣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페이지 디도스가 뭘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제가 깊게 뎁스를 내려. 그게 CC랍니다. CC가 그게 CC 공격을 페이지 디도스라고 합니까? 아니요, 뭐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해갖고 그 페이지 디도스 이론을 만들어내신 분이 설명을 드리니까 CC라는데. 잠깐만요. 이게 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사회자가 이해하기로는 뭐가 뻗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사무관님은 그런 것이 예상이 돼가지고 미리 끊었다라는 건데 그게 적절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받아들이는 측이 수용 역량을 평가했을 때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또 별개의 평가 문제라고 하신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논점이 디도스가 모든 것의 원인이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 차단한 것이 어떤 고의가 개입됐느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벌어진 이유가요. 투표소를 찾지 못한 저 같은 사람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고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에서 지금 또 조사를 했고 특검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좀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제한조건을 보면은 디도스에 대해서 수사를 해요. 경찰도 경찰 담당자하고 제가 얘기를 직접 해봤는데 자기네들 수사 권한이 디도스였대요. 디도스를 신고받았고 수사는 디도스만 하는데 저는 DB를 못 받다고요. 전력치를 못 받아갖고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한 작업은 뭐냐면은 제 바로 집 앞에 원래 투표소가 있었거든요. 다른 데로 옮겼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집에서 홈페이지 접속하다 안 돼갖고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닐까요? 잠깐만요. 예. 아,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봐요. 그러니까 이 토론이 일단 쟁점이 되는 거는 디도스가 원인이 돼서 이 선거 방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점이 지금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얘기는 디도스가 아니고 다른 원인들이 개입됐을 수 있고 그게 실수가 아니고 고의일 수도 있고 정말 뭐 국회의장 보좌관까지 개입돼 있는 사건에서 사건이 짜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디도스를 이유로 그러니까 디도스 때문에 아 이게 다른 장애를 일으킬까봐 미리 끊었다. 그게 어떤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여러 가지 점들이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을 두 개 끄는 거는요. KT 라인 두 개 끄는 다시 연결해갖고 뭐 두분 안 들어갔다 다시 닫고 이거는요. 애시당초 상식선에 맞지도 않아서 질문도 안 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6시부터 8시 32분까지 디도스 공격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동안 UDP하고 ICMP가 있었습니다. 프로딩을 했어요. 쳤어요. 라우터가 뻗었던 디도스 방지 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뻗었던 상관없어요. 납품한 업체는 그 밑단에 있는 모든 서비스는 영향이 없었다고 해요. 95%를 벌어내가지고. 그게 그것의 결론이에요. 이게 허위 보도냐? 그럼 제가 본 현상은 귀신이한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눕시다. 기술적인 문제하고 뭐 무슨 보좌관이 연루되고 정치권이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서비스 못 받았다고요. 저는 항상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놈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거예요. 이게 디도스가 있었던 해킹이 있었던 안 그러면 누가 선을 뽑았던 가위를 잘랐던 그거 상관 안 하겠다고요. 그 책임 소재는 나중에 따지자고요. 그건 수사기관이 할 일이에요. 근데 수사기관 포인트 자체가 첫 번째 경찰이 당일날 바로 신고받고 뛰어나가요. 마찬가지로 원순닷컴 아까 계셨죠? 원순닷컴 저하고 통화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원순닷컴도 뛰어나는데 원순닷컴도 그냥 제공을 안 해요. 그리고 원순닷컴이 개인 PC 갖고 뻗어가지고 개인이 그 커버를 하는데도 프린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서비스 정상적으로 해요. 근데 어떻게 헌법기관이 선관위가 155메가짜리 3개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로드바라치도 안 해놓고 쓰고 있었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 일단 잠깐만요. 좀 통제 좀 따라주세요. 예, 됐죠? 예. 제가 못 본 이유만 선관위에서 또 떨어지기만 얘기했고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없어요. 선관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꼭 디도스 때문에 그런 일이 모두 발생했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 그리고 그 디도스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사실 지금 여기서 디도스가 없었다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도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디도스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또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정리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토론은 무한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저 사무관님한테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예, 잠깐만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사무관님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사무관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KT 쪽에서 1기가가 유입됐다는 그 기준을 저는 보고서에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그 정보공개 청구에서 저희가 부분 공개를 했지만은 KT나 LG 플러스 측에서는 그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다만 이제 저희가 협의한 거는 그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KT 또는 LG 플러스 자료를 보여주는 건 괜찮다라고 저희가 이제 답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 1기가라는 범위에 대해서 KT 측으로부터 저희한테 온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증빙 자료냐 아니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 저희는 지금까지 배경을 155메가 세계에서 저희는 국한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그러면은 KT라는 ISP 사업자가 예. 저희한테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예.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입자들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자 하는 예. 정상적인 리퀘스트든 예. 디도스에 해당하는 예. 공격 패킷이든 그거를 저희 쪽 라우터로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한테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당시에 흘려보낸 패킷의 양은 1기가였다라고 저희한테 제공을 한 거죠.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155메가 두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310메가 범위 안에서 MRTG가 그 용량밖에 못 잡아내겠죠. 1기가를 잡아낼 수 있는 거는 우리하고 연결된 KT에 설치되어 있는 라우터에서 1기가를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의 문제라는 얘기죠. KT에서 보내는 구간에서는 1기가가 찍힙니다. 보냈는데 우리에서 받는 거는 263메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263메가가 찍히죠. MRTG에서. 어떻게 1기가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예. BGP 업다운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1기가 부분은 지금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토론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얘기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뭐 금방 안 가실 것 같으니까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얘기가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 같이 계신 분들하고 공유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1기가 부분은 저도 아까 좀 미심쩍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뭐 사업자 통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서 대표적으로 한 분씩 말씀하시고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 금방 1기가처럼 네. 규정을 지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제 그 MRTG에서 이제 그 지금 트래픽이 검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트래픽은 정상 트래픽인지 유해한 트래픽인지 지금 식별이 안 됩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라우터가 뻗었다고 지금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트래픽이 유해한 트래픽인지 정상적인 트래픽이 많이 몰렸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예. 지금 정황상 그 디도스로 그 추정되는 그 IP 공격이 있었고 UDP 공격이 있었고 일부는 들어와서 디도스 장부에서 검출은 됐지만 MRTG에서는 양은 많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MRTG에 찍히는 그 회선 때문에 라우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MRTG에서 잡히는 라우터라는 장비가 이게 유해 패킷인지 정상 패킷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비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그러면 디도스처럼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건 정상 패킷이다 비정상 패킷이다를 구분하지 않고 통신상에서 내가 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로 중간에 라우팅을 해주는 장비라는 얘기죠. 그 장비가 이게 유해 패킷이냐 정상 패킷이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장애는 디도스 때문에 뻗었다기보다도 과도한 트래픽 때문에 뻗은 건데 과도한 트래픽 때문에 뻗었고요. 그 트래픽을 유발시킨 거에 대해서 사이버 대피소로 이동했을 때 KT 사이버 대피소에 잡힌 그 필터링한 그 로그를 보게 되면은 UDP ICMP, 그러니까 밴드위스 고갈을 시키는 그 상태의 패킷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대피소로 이동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그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패킷이 들어왔고 라우터를 통해서 1기가를 쏟아 부었지만은 그러면 그 패킷은 당연히 바로 밑단에 있는 디도스 장비로 패킷을 흘려보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 패킷을 검사를 해보니 유해 패킷이죠. 디도스 패킷, ICMP, UDP 플러딩 공격이 들어오는 패킷이 잡혔던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그 차트를 보셨지만은 유입되는 구간에 유입 패킷이 250메가 정도였고요. 거기서 필터링을 한 패킷을 보면 240메가였습니다. 내 수용 가능 범위 안에서 그 필터링을 해보니 250메가를 받아서 240메가는 디도스 패킷이라고 털어내버렸고요. 10메가만 정상 패킷이라고 해서 밑으로 흘려보냈던 거죠. 제가 논리적으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선생님 그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5시 50분에서 예. 6시 58분 사이에 그 MRT를 찍으신 그 순간 피치가 올라왔던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대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대치라는 것도 제가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263메가라고 잡았던 그 구간에 보면은 예. MRTG 정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예. 1초 단위로 찍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5분 간격으로 예, 찍었기 5분 때문에 간격으로 쓴 그 거죠. 시간에 에버리지를 내게 되면은 예. 평균 값은 또 나오게 되겠죠. 예.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디도스 장비가 1시간에 잡아낸 그 정보를 보게 되면은 예. 약 250메가 정도의 패킷을 받아서 예. 240메가를 떨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디도스 장비에서 에버리지로 잡아야 되겠죠. 예. 단위를 여쭤보는데 예. 에버리지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당 250메가bps인지 예. 초당 250메가bps에서 들어오는지 그걸 얘기해요. 초당 bps면은 비트 퍼 세크이기 때문에 초당입니다. 예. 5분 간격 에버리지를 냈을 때 초당 220메가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계산한 거죠. 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7시 10분 시간대 보면 사실 그 디도스 공격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 보면 그 아웃풋 트래픽은 최대 40메가, 평균 30메가 정도이지만 인풋은 10메가 정도였거든요. 근데 LG CNC 보고했던 내용 중에 보면 250메가 정도가 들어왔고 240메가는 유해 트래픽이었고 10메가는 그 정상 트래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10메가 정도 정상 트래픽이 항상 그 정도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만약 1기가 정도의 그 트래픽이 발생했다면 사실은 이게 10메가가 고스란히 들어온다는 게 사실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데 디도스 공격으로 1기가 정도의 트래픽이 오면 사실 서비스 접속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서비스 접속했던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기가 정도의 트래픽으로 라고 사실 보기가 좀 힘든 정도의 어떤 양이 좀 들어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그게 보는 이유는 뭐 LG CNC 보고도 그렇지만 KT가 차단되고 나서 LG로 유효해서 들어왔던 LG 사업자 송실처 트래픽을 보면 최대 트래픽이 200메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KT를 통해서 들어왔던 트래픽 거의 유사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KT로 들어올 때는 1기가 트래픽이 들어오고 LG 쪽에서 들어온 디도스 트래픽은 200메가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 된다는 게 사실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1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그 KT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LG U+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ISP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LG U+와 KT에서 일어났던 거에 대한 우리 쪽에 관련된 보고서를 저희는 받아서 분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오픈의 개념, 이제 정보 공개의 개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쪽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관계자들이 모여서 보는 거는 뭐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무관님 또 한 개만 마지막으로 이제 규정을 예. 짓자면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거는 그 과도한 트래픽 현상이 있었을 때 서비스가 안 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고 이거 말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세션이 맺혀졌는데 응답을 못한 부분은 저희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나눴습니다. 예.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용자가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됐었을 것이라고 100%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최종 그 사용자 리퀘스트가 도달했던 웹서버의 액세스 로그를 분석을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비스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밴드위스 고갈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지금 디도스 장비에서도 10메가 바운더리에 대해서 정상적인 패킷이라고 해서 흘려보냈습니다. 액세스 로그에 찍혀 있는 로그를 분석을 해보면은 정상적인 서비스는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패킷이 들어왔고 그게 정상적인 패킷이라 그런다 그러면 액세스 로그는 굉장히 많은 양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대에. 근데 정상적으로 처리한, 제가 분석 보고서에도 그래서 달아놨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한 내역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내가 리퀘스트를 던졌다고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는 보장은 100% 하지는 못하거든요. 홈페이지는 열렸습니다. 다음 투표소 찾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건너갔습니다. 다른 액션을 하면은 또 그 당시에 홈페이지로 관련 사람은 또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됐을 겁니다. 사용자가 겪고 있는 현상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거라는 걸만 로그를 보고서 추측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사용자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이런 현상 한 가지 현상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예,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양쪽에 우리 두 분께 질문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만 답변하시는 걸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선관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거는요. 디도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이 없다. 이 선거 방해 없고 뭐 서비스 장애도 다 그게 원인이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일종의 좀 축소 은폐가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실지 그런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시는 말씀이니까요. 한 1분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공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자살골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셨는데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걸로써 저희가 아까도 뭐 거듭 말씀드렸듯이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모든 저희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저희 의지가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아시겠지만 어제 특검법이 이제 공표가 됐고요. 20일 준비 기간을 거쳐서 또 저희는 특검에 임해야 되고 또 4월 11일쯤 오늘 48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저녁 때도 잠깐 뭐 디도스 공격이 아주 짧게 좀 있어서 사실 저희가 2시간밖에 못 자고 좀 왔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런 2중 3중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장애를 좀 극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답변은 지금 이렇게 뭐 지금처럼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성심성의껏 답해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런 상황과 기간 특성을 감안하셔서 저희의 이런 그 노력들 이렇게 공개해 나가고 다가가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걱정이 그러면은 그 작년에 그 11월의 일에 대해서 과연 이 4월 총선 때 어떤 시사점을 얻고 대비해야 되겠는가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좀 더 많이 나오길 기대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의 이제 의혹들의 규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거의 숙제와 미래 숙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하는 이 2달 동안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좀 열심히 할 테니까 믿고 지켜봐 주시고 그 궁금한 점들은 아주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30초만 하시죠. 마지막에. 네, 저도 조금만 쓰겠습니다. 판단 잘잘못 있을 잘잘못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요. 한 2가지 정도는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초기 대응할 때 경험 부족이라든가 경황이 없어서 대처에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비도 조금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이 가게 되면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을 한 것은 출근하는 젊은 친구들이 특정 후보자한테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투표조사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가지고 결국 투표 못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상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그 투표소 위치를 찾는 거, 이 방법 외에도 법에서 선관위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투표 안내문 보내는 거, 그 투표소를 공고하는 거, 이건 법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얘기했던 거리에다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인다고 또 벽보도 붙인 것도 있고 투표 안내 도우미 배치한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또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다운 안 당했죠. 여기다 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선관위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도 있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면 그게 동사무소가 됐던 아니면 구선거 관련해 됐던 중앙선거 관련해 됐던 서울시 선거 관련해 됐던 했다고 한다면은 투표소를 못 찾아서 물론 불편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하기에는 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박 과장도 얘기했지만 그 총선 대선이 곧
옥전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토론회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어떤 점들을 부탁하실지 또 어떤 점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이런 좀 반성해 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요구되는지 뭐 자료의 공개라든가 또 선관위의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시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5분을 대표해서 김기창 교수님께서 발제하셨으니까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오늘 뭐 여러 설명해 주시고 아주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워낙 조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고 해서 안 그래도 여러 의혹이나 뭐 이런 것이 나오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 선관위가 대처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땠는지 그거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앞으로 어떤 자료가 좀 공개되면 좋겠는가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특검 뭐 그거 이슈 그거 한 가지 그렇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내용 중에 참 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오늘 이렇게 주신 이런 자료 같은 거거든요. 이때까지 아무도 6시 46분경 KT 회선 넘버 1을 차단함으로써 KT 회선 넘버 2를 통해 유지된 백해서 이런 정보는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선관위 스스로가 6시 58분에 KT 회선 2개를 잘랐다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거를 툭 내놓는 이런 식의 내용은 계속 의혹을 이제 증폭시킬 것이다. 앞으로는 제발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KT선을 차단한 건지 아니면 이게 라우터 업 다운 이거 생겨가지고 차단된 건지 이것도 불분명한 그런 게 있고. 그다음 2번째로 앞으로 우리가 요구라기보다도 하여간 선관위가 좀 자발적으로 공개해 줬으면 좋을 정보는요. 이 모든 기술 보고서가 유저들이 최종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그 KT선 2개 다 잘린 다음에 이게 라우터 간에 뭔가 오작동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아무런 트래픽이 디도스 방어 장비까지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런 것이 일치된 기술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유은옥 사무관님 물론 여러 유식한 말씀으로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겁니다. 7시 직전에 2개 잘랐는데 그 다음에는 양쪽 라우터하고 교신 장비가 막 엉망진창의 어떤 행태를 보여가지고 왜 그런 행태를 보였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결국 아무 트래픽도 못 들어왔다. 그런 거거든요. 디도스는 처음부터 7시 이후는 이슈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밝히는데 필요한 각종 라우터과 관련된 로그 기록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경찰, 검찰이 조사가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특별 검사가 새로 이렇게 좀 더 보겠다는 거니까 특검의 조사 범위가 디도스에 관한 것으로 국한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게 이제 검찰 조사한 게 디도스만 디립답한 거니까 그게 제대로 된다. 이거 조사하는 거고 지금 이 LG 엔시스 보고서에 드러난 그 부분은 7시 이후에 자른 이후에 이 라우터 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른 결정이 누가 했는지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됐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과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 수사부터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검찰이 만족스럽게 하면 그 부분은 특검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인 2개, 3개 쓰다가 트래픽 많이 들어온다고 2개 자르는 그런 결정을 하셔놓고 이게 비상 상태에서 긴박한 최후의 조치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1시간 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새로 시작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정도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로 하실 말씀도 많고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하고요. 네, 어려운 자리 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는데 이 시민사회에서 계속 근거 있는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실하게 정보도 공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한 자리로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시고 여기 3시간 동안 토론하셨는데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